장주식 작가입니다. 태평로 코너에서 안용현 논설위원의 이야기, 제목은 트럼프가 용납 못할 중국의 쉐쉐,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독일 애무장관이 멕시코 주재 대사에게 비밀 전문을 보냈다. 미국이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멕시코의 동맹을 제의한다. 멕시코가 미국과 전쟁에서 빼앗긴 텍사스, 아리조나 등 영토를 회복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다. 미국은 아메리카 패권을 건드리겠다는 그 독일 발상에 참전을 결정한다. 2차 대전 초 영국의 그 처칠이 SOS를 쳤는데도 미국은 미지근하게 또 반응했다. 오히려 미국 기업들은 독일, 일본과 현금 거래를 하며 큰 돈을 벌었다. 그런데 나치가 유럽을 석권하고 일제가 중국 동남아까지 세력을 키우자 미국 전략가들 생각이 달라졌다. 나치와 일제의 패권화를 치명적 이업으로 봤다. 일제가 진주만을 또 공습했다. 미국은 1, 2차 대전으로 패전국이 됐다. 여느 패권국처럼 경쟁국에는 냉혹하고 한치의 양보가 없다. 함께 싸운 미국 루스벨트와 소련의 그 스탈린 사이는 나쁘지가 않았다. 그런데 모스크바의 미국 애교관 조지 캐논은 1946년 소련 봉쇄를 주장하는 긴 전문을 워싱턴에 보냈다. 냉전이 이제 본격화했다. 미국은 소련을 무너뜨리고자 협오하던 중국 공산당과도 손을 잡았다. 고립된 소련은 붕괴했다. 미국이 2001년 중국의 WTO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용인한 것은 미국 질서에 편입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. 그런데 중국은 과거처럼 자기를 그 패권국이 되려고 했다. 2013년 시진핑이 돌연 동중국해의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했다. 주일 미군 사격장도 일방적으로 포함됐다. 중국이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건드린 것이다. 그 시진핑은 태평양은 미, 중이 공존하기에 충분히 넓다고 했다. 미국은 기존 패권을 반분하자는 말로 이해했다. 역사상 그러나 패권을 스스로 잘라준 세력은 없다. 미 전략가들은 1, 2차 대전, 냉전 때처럼 또 움직였다. 국무부는 2020년 중국 봉쇄를 담은 그 긴 전문을 또 준비했다. 그리고 미국의 전략 목표물은 중국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공화, 민주 차이도 없다. 반중을 위해서 바이든은 동맹을 또 설득하고 트럼프는 압박한다는 그런 정도 차이다. 미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12일 어제 그저께가 되겠죠. 날짜로는 트럼프와 러시아 푸틴의 만남을 준비 중이라고 또 했다. 트럼프가 푸틴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중국의 견제로 또 이어질 것이다. 한국 탄핵 국면에서 미국 조야는 야권이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에 대통령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정책 애교를 폈다는 내용을 놓은 것을 주목하고 있다. 트럼프 측근은 중국의 그 악의적 영향력을 언급했다.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에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 가능성을 벌써 우려하는 것이다.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작년 총선 때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라고 말한 뒤 손을 맞잡는 동작을 하며 중국에 그냥 쉐쉐 고맙다. 대만에도 또 쉐쉐 이러면 되지라고 또 했다. 국장급인 주한 중국 대사 옆에 앉아 미국 승리, 중국 패배의 배팅은 잘못이라는 말을 또 듣기도 했다. 미국이 모를 리 없다. 미, 중이 공존을 모색할 때는 한국의 전략적 공간이 있었다. 미, 중 사이에서 국익을 추구하는 균형 애교도 가능했다. 그런데 지금은
미국, 중국과 전쟁도 할 수 있다는 그 분위기다.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의 협력을 왜 콕 찍어 강조를 했겠나. 군사력에서 미국의 유일한 열세가 군함 보유 규모이기 때문일 것이다. 트럼프의 애교, 안보, 경제 라인은 전부 대중 강경파다. 북핵 문제도 대중 견제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. 패권국은 어설픈 동맹의 손을 잡고 전쟁하지 않는다. 미국에도 쎄쎄 중국에도 쎄쎄 하는 나라는 어느 쪽에서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. 트럼프 취임이 일주일도 안 남았다. 라고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. 이 기사를 볼 때 과거에 그 이재명이 그 주한 중국 대사 옆에 있으면서 그 중국 대사가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계속 듣고 있고, 어떻게 보면은 그 이재명 대표인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서열이 그 앞인데 그 중국 주한 대사는 국장급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 그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 하는 말을 듣고 중국에도 고맙다, 대만에도 고맙다,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았던 것을 텔레비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. 적어도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라면은 그렇게 좀 우습게 처신하는 것이 정말 못마땅한 것이죠. 좀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처신을 해야 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